안녕하십니까. 캡스톤 보안 프로젝트 모의해킹 테스트 강의평가 사이트 제작팀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제작한 프로젝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로는 개요, 개발 환경, 분석 설계 정의의 유즈 케이스, 웹사이트 구조, 데이터베이스 설정, 구현 산출물로는 테이블 생성, 구조, 인터페이스, 취약점, 마지막으로 저희가 프로젝트를 제작하며 참고한 자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이름은 모의해킹 테스트 강의평가 사이트이며 개발 목적에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실용성으로는 사용자가 보안 정책을 걱정하지 않고 마음 놓고 본인이 공부하고 싶은 취약점에 대해 공격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효율성입니다. 효율성은 사용자가 취약점을 발견하는 즉시 게시판에다가 업로드할 수 있기 때문에 타 사용자가 취약점을 공부하는 장벽을 낮출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성은 취약점 진단이 목표가 아닌 일반 사용자도 들려 마음껏 강의평가 기능과 게시판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도표는 저희 팀의 프로젝트 추진 일정입니다. 지금부터 개발 환경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개발을 하는 데에 있어서 사용한 프로그램으로는 자바 이클립스와 MySQL, 아파치 톰캣이 있습니다. 라이브러리는 데이터베이스 연동을 위해 MySQL 커넥터를 사용하였고, 게시판 기능에서 파일 업로드, 다운로드 기능을 위해 코스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웹사이트 UI 제작을 위해 부트스트랩과 전체적인 구도를 위해 JSP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분석 설계 정의에 대해 브리핑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사용자의 유즈 케이스입니다. 비회원은 회원가입을 통해 로그인을 하고 강의평가나 게시판에서 글을 등록하거나 평가글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강의평가나 게시판에서 글을 열람하고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만 있습니다. 다음은 취약점 분석을 목표로 하는 사용자의 경우입니다. 역시 비회원인 경우에는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하고 테스트 사이트를 모의 해킹 및 취약점을 분석한 뒤에 게시판에다 취약점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지 않더라도 해킹을 통해서 게시판에 취약점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유즈 케이스의 마지막으로 관리자의 경우입니다. 관리자의 경우는 로그인 후에 게시판에서 등록된 취약점을 확인 후 테스트 사이트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또 관리자 메일로 신고되었던 평가글 및 게시글에 대하여 관리자 권한으로 삭제가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체적인 웹사이트의 구조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각 유즈 케이스들과 함께 회원가입의 구조가 있습니다. 회원가입의 경우 메일 인증 시스템을 넣어서 유저가 입력한 메일로 인증 메일을 전송하면 메일 인증을 해야만 회원가입이 가능하게 해두었습니다. 지금부터 데이터베이스 설정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이름은 BBS이고 내부 테이블로는 회원 정보를 담은 유저, 게시판 정보를 담은 BBS, 강의 평가 정보를 담은 이밸류에이션, 강의 추천을 위한 정보가 담긴 라이키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크게 구성을 설명하였고 다음 차트에서 디테일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구현 산출물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베이스의 2열 다이어그램입니다. 이제 여기서 유저 테이블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저 ID, 유저 패스워드, 유저 네임, 유저 젠더, 유저 이메일, 유저 어베이러블, 유저 이메일 해시, 유저 이메일 체크드가 있습니다. 여기서 회원이 탈퇴 시 표면적으로는 회원이 탈퇴되었지만 데이터베이스에는 남겨두기 위해 어베이러블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저 이메일 해시는 회원가입 시 이메일 인증을 할 때 해시값을 비교하기 때문에 해시값을 저장하기 위한 컬럼입니다. 유저 이메일 체크는 회원들 중 이메일 인증을 한 유저와 인증을 하지 않은 유저를 구별하기 위하여 만들어 주었습니다.
지금부터 유저 DAU와 gmail #256 내부 함수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 함수 같은 경우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객체로 받아와서 실행되는 함수입니다. 조인 함수는 회원가입을 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앞서 말했던 데이터 컬럼들을 유즈빈이라는 구조체에 저장하였고 해시값 같은 경우는 추후 #256 함수에서 이메일 주소가 해시값으로 바뀌고 인증을 마친 후에 저장하도록 하였습니다. get user email 함수는 이메일 인증을 할 때 유저의 이메일과 인증 메일을 보낸 이메일 주소를 비교하기 위한 함수이고 get user email checked 함수는 기존에 이메일 인증을 하지 않았던 유저들이 로그인했을 때 이메일 재인증을 위한 함수입니다. set user email은 인증을 한 유저에 대한 인증값을 true 값으로 변경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업데이트 함수가 있습니다. 업데이트 함수 같은 경우는 로그인을 한 유저가 본인의 이름과 비밀번호를 변경할 때, 즉 회원 정보를 수정할 때 사용하는 함수이고 딜리트 함수 같은 경우는 유저 아이디만 객체로 받아와서 회원을 탈퇴하도록 하였습니다. 실제로는 회원을 탈퇴하지만 마찬가지로 데이터베이스 안에는 회원이 탈퇴되지 않고 그대로 데이터 값들이 남아 있습니다. get password association 같은 경우는 구글 메일을 이제 제 메일과 JSP 웹서버와 연동을 하여서 제가 서버 측 관리자 메일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함수입니다. get #256 함수 같은 경우는 이메일 인증을 할 때 입력된 이메일을 해시 값으로 바꿔주는 함수입니다. 다음은 게시판 클래스 다이어그램입니다. 이 표는 게시글에 대한 BBS에 대한 표이고 기본적으로 게시글에 사용되는 게시글 번호, 제목, 사용자 아이디, 작성일자, 내용이 들어가게 되고 BBS 아이디, BBS 타이틀, 유저 아이디, BBS 데이트, 컨텐츠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게시글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BBS available이라는 함수를 사용하게 되고 BBS available은 0과 1의 값이 들어가게 되며 0일 때는 게시글에서 안 보이게 되고 1일 값을 가질 때는 게시글에 출력이 되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파일과 오리 파일이 있는데 파일은 파일의 중복 여부를 이제 중복되는 경우가 있을 경우 중복이 안 되게끔 뒤에 멀티파트 함수를 줘가지고 중복이 되는 경우 1부터 증가가 되게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고 오리 파일은 파일 업로드를 했을 경우 파일의 원본 이름을 저장하게 만드는 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BBS DAU와 다운로드 액션의 구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get date 함수는 작성 일자를 나타내는 거고 get next는 게시글 리스트를 보여주게 하는 함수입니다. 이제 write 함수는 게시글의 작성을 하게 되는 함수인데 BBS 타이틀, 유저 아이디, BBS 컨텐츠 이렇게 세 가지 값 중에 한 가지라도 널 값이 나오게 되면은 작성이 안 되게끔 만들어 놓았고 이제 get list와 next page는 게시글 페이지를 나타내는 함수입니다. get list는 현재 있는 리스트를 출력하게 되는 거고 next page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10개의 게시글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get BBS는 게시글의 열람을 나타내는 함수인데 게시글의 정보를 나타낸다고 하는 것이 좀 더 올바른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업데이트 함수는 게시글의 수정이 이루어지고 게시글의 작성 write와 같이 세 가지 값 중에 한 가지라도 널 값이 들어가면은 수정이 안 되게끔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제 게시글의 삭제에 대한 함수가 두 가지 있는데 delete 함수와 can't 함수가 있습니다. delete 함수는 관리자나 그 회원이 글을 삭제할 때 그 게시글을 삭제하는 역할을 해주고 can't 함수는 이제 회원 탈퇴를 원하는 회원이 작성해 놓은 게시글을 자동으로 삭제하게끔 만들어주는 함수입니다. 이제 두 핸들은 다운로드 액션, 그러니까 다운로드를 진행하게 만들 때 이제 get 방식, post 방식 두 가지가 들어올 수 있는데 두 개를 한꺼번에 처리하게끔 제가 임의로 만들어 놓은 함수로
로서 get 방식과 post 방식을 두 개 다 처리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URI 인코드인데 이거는 파일을 이제 다운로드 할 때 이제 저희가 그 데이터 파일명을 요청을 하게 되는데 그 요청할 때 URI 인코드를 사용해 가지고 파일명을 인코드하는 함수입니다. 다음은 강의평가 클래스 다이어그램입니다. 현재 강의평가를 사용하기 위해 연동된 테이블명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evaluation이며 각 데이터 컬럼을 왜 사용했는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evaluation id는 평가글 번호를 사용하기 위해 작성된 데이터입니다. user id 같은 경우는 사용자의 id를 강의평가 글 작성을 할 때 기록하기 위해 사용하는 겁니다. lecture name은 강의명, professor name은 교수명, lecture year는 강의 수강에 대한 연도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였으며 semester divider는 강의 수강 학기를 표현하기 위해 작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lecture divide 같은 경우에는 강의 종류를 사용하기 위해 만든 값인데 영산대학교에서 전공, 교양, 그리고 기타로 비교과 프로그램들을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evaluation title은 강의평가 제목, evaluation content는 강의평가 내용이며 total score, credit score, computable score, lecture score 같은 경우는 각각의 강의에 대해서 학점처럼 A에서 F까지 점수를 주기 위해 사용하였으며 like count는 사용자가 추천을 누르면 추천수가 올라가게 만드는 컬럼명입니다. 다음은 추천 클래스 다이어그램입니다. 현재의 테이블은 추천을 중복으로 작성할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작성된 테이블입니다. 사용된 컬럼으로는 user id와 evaluation id, user IP가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뒤에 함수 설명에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의평가에서 사용한 함수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큰 틀로 두 가지의 함수 안에서 작성되었는데요. evaluation DAO부터 설명하겠습니다. write의 경우 강의평가의 작성을 위하여 사용된 함수입니다. 그리고 get list는 검색 기능과 페이지 기능을 구현하게 해주는 함수입니다. 현재 검색 기능으로서는 강의 종류와 추천순, 최신순으로 검색 조건을 맞출 수 있으며 페이징은 6개 이상부터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게시판의 페이징 기능을 구현하게 해주었습니다. like 함수는 강의평가 추천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delete 함수는 현재 강의평가 삭제 기능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get user id는 강의평가를 삭제하는 조건으로서 현재 자신이나 관리자만 강의평가 글을 삭제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만든 조건입니다. like 함수는 앞서 테이블 생성에서 말했듯이 추천 중복에 대한 방지를 위해 만든 함수인데 하나의 id가 하나의 게시글에 한 개의 IP로만 추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네, 지금부터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는 비회원인 이용자가 회원가입을 하는 화면입니다. 테스트2라는 아이디와 비밀번호와 유저 이름, 이메일 같은 경우만 제가 사용하는 이메일로 사용해서 회원가입을 하였습니다. 회원가입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이메일 주소 인증 메일이 전송되었습니다. 회원가입 시 입력했던 이메일에 들어가서 인증해주세요 라는 문구가 뜹니다. 이 상태에서 로그아웃을 한 다음에 다시 로그인을 하면 로그인은 가능하지만 이메일 주소 인증을
하셔야 이용이 가능하다고 이메일 인증 메일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버튼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메일인 gmail로 들어가면 이렇게 강의 평가를 위한 이메일 인증 메일입니다 라고는 메일이 도착해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한 후 제가 여기서 이메일 인증하기 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다시 인증에 성공했습니다 하고 메인 페이지로 돌아가게 됩니다. 현재는 지금 메인 페이지는 아니고 이 상태에서 test2라는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서 게시판에 글쓰기를 했을 때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게시판에 test2라고 글 제목과 글 내용을 맞추고 파일 업로드 쪽에 파일 업로드.txt라는 파일을 올려놓고 글쓰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게시글에는 제목이 test2, 작성자가 test2인 글이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 정보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회원이 이름을 개명을 하거나 본인의 비밀번호를 바꾸고 싶을 때 저기다가 이제 입력을 하고 바로 수정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두었고요. 이제 강의 평가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화면에서 평가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메시지 박스가 뜨면서 여기서 이제 본인이 강의명이나 이렇게 교수명 이런 거를 본인이 들었던 강의의 기준에 맞춰서 다 설정을 하신 후 내용을 맞춘 후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새로운 강의 평가 글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강의 평가 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뒤쪽에서 보시면은 오른쪽 하단에 추천 삭제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서 본인이 본인 글도 추천을 할 수 있지만 여러 번 추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계정당 한 IP에 한 강의 평가 글에 한 개씩만 추천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현재 접속한 계정으로 바로 추천을 눌러보도록 하면 이렇게 추천이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 박스가 뜨고 추천이 개수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신고하기 기능인데 현재 로그인 하신 계정으로 이제 강의 평가 글에 대한 내용을 작성을 하시고 신고를 하면 관리자 메일로 이렇게 메일이 접수가 됩니다. 그리고 신고자 같은 경우는 그때 신고했을 때 로그인하고 있던 이제 계정의 아이디가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관리자 이제 로그인을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유즈 케이스에서 관리자 모드일 때의 얘기입니다. 관리자로 로그인했습니다 라는 메시지 박스가 뜨고요. 여기서 이제 본인이 쓴 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수정이나 삭제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글이 수정이 되거나 삭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여기서 삭제 버튼을 누르면 글이 글 제목은 연습, 작성자는 테스트 라는 글이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팀에서 찾은 취약점 예시를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QL 인젝션입니다. 이것은 텍스트 입력창에 비정상적인 쿼리문을 삽입하여 개발자가 의도했던 방식으로 접근되는 것이 아닌 해커가 의도한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로그인 함수는 SQL 인젝션은 보통은 PSTMT 구문을 사용하여서 시큐어 코딩이 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STMT 구문을 사용하는 것을 대체하여서 SQL 인젝션이 ID와 비밀번호 두 곳에서 다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를 예시로 들면 ID에서는 ID 다음 콤마를 입력해서 구문을 종료시키고 샵을 붙여서 뒤에 오는 구문들을 주석 처리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로그인이 가능해집니다. 실행 결과 창입니다. 두 번째로 XSS입니다. 이것은 악의적인 사용자가 공격하려는 사이트에 스크립트를 넣는 기법으로서
웹상에서 가장 기초적인 취약점 공격 방법의 하나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게시판에서 글 아래에는 시큐어 코딩이 되어 있지 않아 스크립트 구문으로 XSS 공격 실습이라는 웹 메시지 창이 발생하게 하였지만, 만약 해커가 작성한 사이트로 접속하여 쿠키나 세션 토큰과 같은 민감한 정보를 탈취할 수도 있게 하는 공격 기법입니다. 원래는 강의평가나 게시판의 사이트에서 스크립트의 기본 문구인 꺽쇠 표시를 HTML에서 사용하는 특수 기호로 치환하여 게시판 글 작성이나 강의평가 글 작성을 사용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XSS 취약점은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은 파일 업로드 취약점입니다. 수업 시간에 배포되었던 reverse.w.jsp 파일을 저희 게시판에서 올려서 확인을 해보니까 정상적으로 파일은 업로드되고, 그 주소창에 파일 폴더에 있는 파일명을 입력을 하니 홈페이지에 IP 어드레스와 포트 번호를 입력하는 창이 나오게 됩니다. 그 후 저희 IP를 통해서 IP를 먼저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네켓 파일을 이용해서 접속을 하게 될 건데, 네켓 바로가기를 만들어 주신 후 -L-P 하고 포트 번호를 잘 사용하지 않는 것을 입력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포트 번호를 1000번이라고 입력을 하게 되었고, 그 후 IP 어드레스와 포트 번호 1000번을 입력하게 되면은 서버 쪽 환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화면은 dir로 현재 폴더가 어떤 파일이 있는지 확인하는 명령어였고, 그 다음으로 파일 다운로드 취약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다운로드 취약점은 저희가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때 파일 이름에 묻게 되는데, 파일 이름 대신 점점 슬래시를 이용해서 상위 폴더로 이동해서 현재 파일을 다운받는 폴더가 아닌 그 상위 폴더에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하게 하는 취약점입니다. 현재 파일 다운로드를 하게 되는 폴더에 한 4개 정도 상위 폴더에 저희가 server.xml이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운받아 보겠습니다. 주소창에 파일 이름 대신에 //를 이용해서 상위 폴더로 이동한 후 server.xml 파일을 하고 엔터를 누르면은 server.xml 파일이 다운로드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 자료입니다.